안녕하세요. 어, 어, 3월 9일 어,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어, 1학년 재직자반의 로봇공학의 녹화학은 어,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2강의 때 모멘트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48페이지에 관성 모멘트 개념이 잠깐 나옵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한마디로 회전 간섭을 나타내는 그 양입니다. 양. 근데 왜 회전 간섭을 왜 나타내냐면 로봇은 그 각 6개 축, 각 구동부에 전부 다 회전입니다. S축 같은 경우는 선회, 로봇 전체 맨 밑바닥에서 회전하는. 그 다음에 L축. L축도 보이는 거는 전, 후, 좌우지만은 회전하는 모터로 구동이 됩니다. U축도 마찬가지로 상하 이렇게 움직이지만 모터가 회전해서 기구학적으로 U축이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R축, B축, T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간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 공식이지만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자승입니다. 관성 모멘트, 이거 왜 신경 써야 되냐고요? 음. 로봇의 로봇의 위치 반복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8mm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은 그 로봇이 허용 모멘트, 허용 부하가 허용 부하 내에 있는 부분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이 들어가는데 그 회전에 큰 무리가 무리가 없게끔 하는 기구학적으로 설계되어서 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와 관성 모멘트는 손목축, RBT 쪽에, 리스트 유닛 쪽에 집중적으로 관찰이 유해지는 그 기구학적 그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km의 버스가 지나가서 정지하는 그 타이밍, 마하로 움직이는 비행기가 급정거할 때에 정지할 때의 타이밍. 당연히 버스가 빨리 쓰겠죠.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근데 마하로 가는 비행기는 멈출 수가 없죠. 어, 언젠간 멈추겠지만 그 타이밍은 어마어마하죠. 즉 로봇도 각 축을 구동을 하다 보면 관성 모멘트라는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트롤을 얼마큼 잘하느냐예요. 얼마큼 잘하느냐. 얼마큼 잘하느냐? 프로그램도 잘해야 돼요. 또 하드웨어적으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터도 마찬가지고 모터를 구동하는 서버 앰프, 서버팩, 그 서버팩에 들어가는 소자들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제한적으로 이 범위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게 사양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로봇도 기구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화면 공유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8페이지에 아주 도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급정거, 급출발 이 범위까지는 가능하다는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더 개념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돌릴 때 그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돌리면 경우가 힘이 가장 적게 들고 위치가 중심에서 멀수록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죠? 그 적정한 거리와 길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젓가락질 할 때 짧게 잡으면 또 잘 잡혀요. 근데 구조적으로 사람의 그 인체 구조라든지 그 손목의 구조라든지 손목과 구강 쪽의 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다 편안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약 한 200mm 정도의 젓가락의 끝에 부분에 저희가 젓가락을 잡죠. 거꾸로 200mm가 아니고 조리용으로 쓰는 대나무 긴 젓가락 있죠? 뭐 30cm짜리, 50cm 젓가락, 대나무 젓가락 있죠? 그거 잡으려 봐요. 쉽지가 않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물체를 돌릴 때 그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돌리면 경호가 가장 적게 들고 위치가 중심에서 멀수록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중심, 요 가까이 돌리면 잘 돌아가죠. 끝에서 돌리려면 힘이 더 들어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모일 수도 있고 그 컨셉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관성 모멘트 구하는 식 I 이너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너셔 관성 이너셔는 요구 관성 모멘트 그 물체의 회전 관성 모멘트 그 물체의 물체가 있어야 되니까 회전 관성 모멘트 플러스에다가 회전시키는 축과 중심과의 거리 이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M 머터리얼은 물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인해서 이너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P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이제 그 비축의 간성 모멘트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 비축은 SLURBT의 비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P점은 T축과 B축 안에 P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죠. 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관성 모멘트의 합들이 구해지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의 합들. 자, 좀 복잡한 그 수식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관성 모멘트까지 막 고민하면서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로봇을 검토, 도입, 설치, 운영, 메인터넌스 역할입니다. 이런 계단식까지 한다고 되면
로봇을 제작하는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과정도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로봇을 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치 환경, 다 온도 나왔고, 습도 나왔고, 진동 나왔고, 설치 환경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이 앞에 그 사양서 보는 법이 나왔죠? 어느 전 세계 로봇 사양표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만큼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면 이거 로봇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메이커마다 이런 그 가동 범위라든지 최대 속도라든지 허용 모멘트, 허용 관성 모멘트 데이터가 다 틀립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가반 중장을 갖고 똑같은 형태에 갖고 있는데 어떤 로봇은 허용 모멘트가 기준보다 상당히 현저하게 낮거나 허용 관성 모멘트도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쓰다가 망가지겠죠.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허용 모멘트하고 허용 관성 모멘트 이 부분들을 중요한 그 사양으로 나머지 것들은 뭐 대충 뭐 되는데 그래도 로봇의 강성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측정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진행 쪽으로 간다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 사양표에 그 정밀도, 위치 반복 정밀도, 그 다음에 모멘트, 관성 모멘트, 동작 범위, 동작 속도. 자, 그런 것들은 솔직히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이에요. 매니플레이터의 하드웨어. 근데 그 하드웨어는 누가 움직여요? 컨트롤러가 움직이거든요. 컨트롤러. 그 컨트롤러 이름이 YRC1000이라고 합니다. 자, YRC1000 하드웨어 보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러에는 전원 투입 유닛이 있습니다. 전원 투입 유닛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자, 각 공정에 각 셀에 보통 분전반이 있습니다. 삼상 AC 220V, 주파수 50Hz에서 60Hz 겸용. 그 전원이 분전반에서 3.5 스퀘어 정도의 굵기로 컨트롤러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 투입 유닛은 그 전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제어 전원 유닛이 있습니다. CPU 유닛이 있습니다. 컨버터가 있습니다. 인버터 유닛이 있습니다. 단자대 기판이 있습니다. 범용 와이어 기판이 있습니다. 크게 하드웨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투입이란 뭐냐? 전원 투입 유닛은 주회로 제어형 제어형 컨택터. 자, 우리 얘기로는 마그네틱 컨택터, MC라고 얘기하죠. 구동되며 안전기판에서 서버 제어 전원 신호로
주회로 제어용 컨택터를 온오프하며 제어 컨버터의 전원 3상을 공급합니다. 또한 제어 전원 유닛의 전원 단상을 공급합니다. 즉, 제어 전원 투입 유닛은 분전반에서 AC 3상 220V를 받아서 이 전원 투입 유닛 JZRCR APU 0 이 유닛에 공급이 되면 이 유닛에서는 서버 전원 제어 신호로 주회로 제어용 컨택터를 온오프하며 컨버터의 전원을 3상을 공급합니다. 어렵죠? 즉, 컨버터의 전원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 신호도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자, 제어 신호 공급해주죠. 컨버터에 3상을 공급하죠. 또한 단상, 제어 전원 유닛의 단상도 공급합니다. 자, 3상은 RST가 들어오죠. 전혀 문외한이신 분은 보통 공장 전원이 두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로봇이 필요한 거는 AC3상 220V 60Hz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3상을 세 개의 상이 있는데요. R상, S상, T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로봇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전원 투입에 경유를 해서 컨버터에 3상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서버 전원 제어 신호로 주회로 제어용 컨택터를 온오프하여 컨버터에 전원 3상을 공급합니다. 또한 제어 전원 유닛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단상. 여기서의 단상은 RST가 들어오면 R상과 T상을 두 개만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면도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휴즈는 당연히 있죠. 1번 휴즈, 2번 휴즈. AC 제어 전원 커넥터, 컨택터 제어 입력 커넥터. 이렇게 됩니다. 우측면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 전원 유닛의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 전원 유닛은 제어용 DC 전원을 공급합니다. DC 전원, 직류죠? 다이렉트 커넥터, 다이렉트 커런트, DC 12V, 24V, 26V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느냐? 제어용 시스템이라든지 IO라든지 브레이크에 이 전원을 공급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C 서버가 뒤에 나오는데요. AC 서버의 내에 구조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그 브레이크 장치를 온, 오프 해주는 공급 전원은 DC24V입니다. 참고로. 요게 이제 제어 전원 유니트고요. CARA CPS는 커렌트 파워 서플라이죠. 파워 서플라이. 네. 공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생산 라인에 보면 MCP
메인 컨트롤 판넬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로봇 컨트롤러 안에도 이 기어 전원 유닛이 들어갑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CPU 유닛은 당연히 CPU겠죠? 뭐 CPU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CPU 유닛은 MCP 공정제어반 여러분들 회사에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 공정제어반은 그 안에 PLC가 있죠. 뭐 미쓰비시 PLC가 있든 뭐 LS 산점 LS PLC가 있든 뭐 유럽의 PLC가 있든 거기에 PLC의 CPU처럼 여기에도 CPU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PC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플레임, 백보드 기판, PCI, 라이저 기판, CPU 기판, 로봇 인터페이스 기판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 CPU 유닛에 이러한 부분들에 다 포트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로봇 인터페이스 기판, 로봇 인터페이스 기판 똑같죠? IO 인터페이스 기판, IO 인터페이스 기판. 여기에는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SD카드, 메모리죠. 메모리도 SD카드로 슬롯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USB도 장착되게끔 슬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이 있는 랜 1, 랜 2, 랜 3. 저 랜 1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프로인 펜던트하고 랜 통신합니다. 요거는 랜 2와 랜 3는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랜 포트입니다. 요게 이제 CPU 유닛의 구성입니다. 컨버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전원 투입 유닛이라는 거를 앞에서 봤지요. 어디서? 여기서 봤죠. 제어 전원 투입 유닛. 여기서 삼성을 전원을 받아서 이 컨버터로 넘겨줍니다. 입력 전압 삼성 AC 200에서 240V. 우리는 보통 220V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그거에 대한 형식,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왼쪽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이 컨버터는 전원 투입 유닛에서 공급된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경을 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DC 전원으로 변경을 해서 인버터 유닛에 공급합니다.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C-DC 컨버터겠죠. 그 결과물을 인버터에 공급합니다. 인버터 유닛은 어떻게 돼요? DC 전원을 받게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인버터는 어떻게 됐어요? 자, 컨버터에서 AC를 DC로 변화해서 인버터로 준다 그랬죠? 인버터는 받는 거는 당연히 DC로 받겠죠. DC. 인버터 유닛과 안전기판. 이 인버터 유닛에는 인버터 기판이 있고 서버 제어 기판이 있고 안전 기판이 있어요. 이 안전 기판 여기서 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인버터 기판과 서버 제어 기판이에요. 네.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서버 제어 기판이에요. 왜? 서버 제어 기판에서 서버 모터하고 결국에는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기 콘덴서 기판도 있네요. 콘덴서 기판 이 안에 보면 콘덴서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인버터 유닛 기판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기판이에요. 세세하게. 공급된 DC 전원을
삼상 모터 전류로 변환해서 각 서버 모터로 출력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전원 투입해서 AC 받아서 DC 받아서 DC로 변경해서 인버터로 넘기고 또 인버터에서는 DC 전원 받아가지고 삼상 모터로 변환해서 보낸대. 왜? 모터가 AC 삼상 모터거든요. 그 얘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저 뒤에 나옵니다. 서버 제어 기판. 저 이놈은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6개 축으로 되어 있죠. 6개 서버 모터를 컨트롤해야 돼요. 어디서? 요 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옵션으로 외부 층이 3축도 추가해서 최대 9축 서버 모터를 컨트롤하는 기판이에요. 여기에는 브레이크 전원 제어회로. 왜? 서버 모터에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쇼크 센서 입력 회로, 다이렉트 인 회로까지 있습니다. 안전기판, 이거는 기본적으로 2000년도 들어와서 그 안전 문제로 그 이중화 입출력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화. 즉 여기서 보면 전용 안전 입력 회로, 범용 안전 입력 회로, 범용 안전 출력, 비상정지 출력, 서버 전원 제어 신호, 출력 회로.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다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무조건 정지합니다. 안전 단자대 기판, 요거는 이제 안전 단자대 기판은 안전과 관련된 입출력 신호를 외부하고 인터페이싱 하기 위해서 나타낸 안전 기판입니다. 범용 IO 기판, 은 뭐냐면요. 안전과 다른 주변 기기하고 인터페이싱 하기 위한 기판입니다. 입출력 점수는 입력, 출력 각각 40점입니다. 자, 이 안에는 전용 입출력이고 범용 입출력이 있습니다. 전용 입출력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전용 입출력은 그 입출력마다 맵이 잡혀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딱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전용 입출력 IO가 있고 또 범용 입출력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범용 입출력은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물론 결선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범용 IO 기판은 이제 범용적으로 그 외부하고 IO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버팩 개요 들어갑니다. 뭐 공부하는 방법은 뭐 직장 생활 하시니까 아실 거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뭐 여러분들이 IQ가 150 이상 되시는 분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150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20대 전후는 단어 하나 외우는데 50번만 외치면 외워진답니다.
잠재의식까지 들어간답니다. 30대가 되면 100번은 외쳐야 된답니다. 100번. 그래야지 잠재의식에 들어갈까 말까. 40대 이상이 되면 200번을 읽으랍니다. 소리 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한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설명이 요하는 분들은 2학기 때는 토요일 날 대면 강의가 이제 있으니까 그때 뭐 질문해도 괜찮고 또 개인 톡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서버팩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버팩 개요. 아마 직장 생활들 하셨으니까 그 전기전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아, 요거는 뭐냐면 서버팩 주회로 구성입니다. 서버팩. 자, 오른쪽 끝단에 보면 모타가 있죠? 자, 이 모타는 AC 서버 모타입니다. AC 서버 모타. 요거 투입 유닛 봤죠? 이 투입 유닛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원 투입 유닛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컨버터 보이죠? 인버터 보이죠? 모타 보이죠? 자, 전원 3병 들어가죠? 컨버터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AC를 DC로 바꾼다 그랬죠? DC를 또 인버터에서 받죠? 인버터에서 또 3상으로 또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모터로 가죠. 여기서 보통 많이 얘기 나왔던 회자되고 있는 파워 소재가 있습니다. IGBT, IGBT. 자, 인버터 내에 IGBT가 있어요. 그 IGBT 파워 모듈이죠. 파워 스위칭 모듈이죠. 스위칭. 용어를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나 개념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광등이 60헬즈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60헬즈. 60헬즈. 60헬즈는 1초에 온오프가 60번 된다는 얘기거든요. 60번. 그래서 형광등에 안정기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자, 1초에 60번이 아니고 5번이라고 했을 때 온, 오프. 1초에 5번이 이제 온, 오프 하게 되면 밤에 형광등이 커졌다, 꺼졌다, 커졌다, 꺼졌다 그걸 5번 하는 거거든요. 1초에요. 근데 그걸 60번으로 하면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요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파워 소재에서 IGBT에서 스위칭 역할을 합니다.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계속 해줍니다. UVW. 왜? 모타가 AC3상 UVW 전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0도부터 시작되는 거, 90도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버팩의 주회로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원 투입, 컨버터, 인버터, 모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네모친 것들 있죠? 결상. 뭐 삼상이 결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출하고, 지락도 검출하고. 컨덴서가 충전이 이상이 되면 그것도 검출해내야 되겠죠. 과전압, 부적전압. 또 브레이크 잡으면 역전류 타고 들어오니까 회생 저항도 달아야 되고요. 그것도 이상을 잡아내야 되고.
전류가 흐르면, 모터에 전류가 공급이 되면 검출도 해야 되겠죠. 과전류도 검출해야 되겠죠. 이게 주회로입니다. 서포팩 이제 제어회로입니다. 제어회로. 자, 여기서 지령법 법칙가 있죠. 맨 끝에 모터가 있죠. 근데 이번에 뭐 하나 더 생겼죠. PG, 펄스 제너레이터. 자, 모터에 엔코더를 달아서 펄스 제너레이터를 달아서 몇 바퀴 돌았느냐를 체크합니다. 이게 엔코더입니다. 요거와 합쳐서 AC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삼상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 펄스 제너레이터 엔코더가 없지요. 그냥 삼상만 공급하면 정해진 속도로만 돌지요. 그런데 AC 서버 모터는 정해진 속도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속도를 가변시킬 수가 있죠. 그거를 체크하는 부분이 엔코더고요. 그래서 지령치, 목표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펜던트로 프로그램 짤 때 그 데이터가 지령치입니다. 야, 이거는 100%로 돌아. 이건 50% 돌아. 프로그램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인데요. 위치 지령, 속도 지령, 전류 지령, 토르크 지령. 보세요. 내가 100%라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위치 들어갔어요. 쭉 루프 게인 넘어서 속도도 나오겠죠? 위치가 나오면 속도가 나오겠죠? 자, 속도 지령 갔어. 그 다음에 쭉 전류 지령도 합니다. 네, 전류는 곧 토르크예요. 파워예요. 속도는 파워가 아닙니다. 속도일 뿐입니다. 해서 서버폭에서 파워 소자 IGBT가 지령을 최종적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엔코더에서 쭉 들어와서 피드백 되고 있죠. 피드백 돼서 위치 지령한 거하고 피드백 된 거하고 비교 검토하겠죠. 야, 지령한 거하고 모터 엔코더에서 체크한 거 똑같아. 그럼 계속 돌아야죠. 속도도 똑같아. 그럼 계속 그 속도로 가야죠. 토르크 지령? 토르크는 전류라 그랬죠? 전류도 이상이 없어. 똑같아. 그럼 계속 도는 거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로봇가 주변 간선물하고 부딪혀서 1초에 10바퀴 도를 했는데 5바퀴 못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엔코더는 아무 생각 없어요. 지령 10바퀴 지령했어요. 근데 모터 구동부가 부딪혔어요. 5바퀴밖에 안 돌았어. 그럼 엔코더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10바퀴 돌다가 5바퀴밖에 안 도네? 누구한테 얘기해요? 쭉 가서 여기서 비교 검토합니다. 10바퀴를 돌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5바퀴밖에 안 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로봇을 세우죠. 로봇을 정지시킵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어회로 구동입니다. 뭐, 내 조립 전류 제어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서브팩 제어회로 구성까지.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요 자료는 제가 LMS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9일분, 3월 9일분 제3강의. 자, 오늘은 1강의, 2강의, 3강의 해서 69페이지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해봤는데
요 동영 녹화 강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하고 다 같이 그 LMS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만 직장이 밥벌이시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다니시면서 공부도 조금씩 해야지 나중에 미래를 위한 그 밑바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아직 여러분들은 그 아직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 풍부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하지만 아직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로봇 그 공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어, 어, 언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정말 하나의 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 방송을 녹화 자료를 봐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공부는 반복입니다. 계속 들으세요. 또 처음 보는 단어는 자기가 50번씩 익히세요. 한 예로 위치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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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도자, 파워도자 이거를 각각 50번씩 외쳐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아는 단어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는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라는 것보다도 외쳐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예. 자, 녹화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3월 9일분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